혹시 얼굴이 자꾸 붉어서서 고민이신가요? 이게 좀처럼 가라앉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겪는 피부 문제 바로 주사인데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홍조의 정체가 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피부가 늘 붉고 예민해서 도대체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나,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좀 막막하게 느껴지신 적 다들 있으시죠?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주사의 원인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내 피부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피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막 얼룩덜룩 붉어질 때가 있다. 혹은 만져보면 좀 거칠거칠하고 어떨 땐 따갑거나 화끈거리기까지 한다. 이런 느낌 혹시 자주 받으시나요? 네, 만약 내 얘긴데 하셨다면 아마 이런 증상들 때문일 거예요. 계속 붉은기가 있다거나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홍조, 또 여드름처럼 뭐가 나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거미줄처럼 실핏줄이 비치기도 하죠. 여기에 따갑고 건조한 느낌까지. 이게 전부 주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이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주사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사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가지, 만성적이라는 거랑 주로 코나 볼 같은 얼굴 중앙부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붉어졌다가 마는 거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사를 여드름이랑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주사에는 여드름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코메돈이 없어요. 이게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좋아요. 이제 여드름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럼 주사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복잡한 원인들을 다음 섹션에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신경 시스템 때문이에요. 이걸 뭐랄까, 좀 과민한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피부신경이 열이나 스트레스 같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너무 예민하게 삐뽀삐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막 확장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를 온몸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관 자체의 문제인데요. 주사 피부의 혈관을 생각하면 마치 늘어난 고무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자극에도 확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착 수축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얼굴이 계속 붉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근데 얘가 갑자기 우리 피부를 적으로 착각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염증이 생기고 이게 바로 여드름처럼 보이는 뾰루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모낭충, 데모덱스 인화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모낭충은 원래 누구 피부에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친구들 수가 확 늘어나면 이게 또 우리 피부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염증을 확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약해진 피부 장벽, 오랫동안 쌓인 자외선 데미지, 또 무시할 수 없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나 술 마시는 습관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주사를 만들고 또 악화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원인이 이렇게나 복잡하니까 당연히 주사도 한 가지 얼굴로만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주사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내 피부는 이쪽에 가깝구나 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는요,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계속 얼굴이 붉고 실핏줄이 보이는 홍반혈관 확장형이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처럼 뾰루지가 올라오는 굳은 농포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 주변 피부가 막 두꺼워지는 비류형, 흔히 딸기코라고 하죠.
네 번째는 눈까지 뻑뻑하고 충혈되는 안구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신경형까지. 정말 증상이 다양하죠. 자, 지금까지 주사가 뭔지, 왜 생기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책 중심으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 주사 관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피부를 자극하는 게 뭔지 찾아서 피하기. 두 번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순한 스킨케어 하기.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딱 받기.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피부 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나만의 악화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보통은 자외선, 스트레스, 술,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 범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 일기 같은 걸 써보면서 아, 내가 이럴 때 피부가 더 붉어지는구나 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게 관리의 시작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킨케어의 핵심 원칙은요. 바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순한 클렌저로 부드럽게,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습제로 촉촉하게, 그리고 이건 정말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바르는 약부터 시작해서 레이저 같은 전문적인 시술까지 요즘은 정말 효과적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와, 정말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죠. 붉은기나 실핏줄은 레이저로 직접 타겟해서 없앨 수 있고요. 뾰루지 같은 염증은 그걸 가라앉히는 시술이나 연고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또 LDM이나 리쥬란처럼 아예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관리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내 피부 상태와 목표에 맞춰서 전문가랑 같이 맞춤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바로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사 관리는요, 끝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내 피부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걸 잘 다루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완치가 아니라 조절의 목표를 두면 정말 얼마든지 편안한 피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피부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내 피부 건강을 위해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질문하고 함께 여러분만의 건강한 길을 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